사법부를 스스로 농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다시 한번 조희대에 대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의결했고 그 날짜가 9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사망의 날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토해내고 있는데 조희대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번만큼은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들께 당당함을 피력하길 바랍니다. 법사위가 조희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을 했거든요. 9월 30일 오전 10시 개최하는데 일단 청문회 증인, 참고인을 채택을 했는데 그 부분만 잠깐 볼까요? 네. 자, 지금 조희대 청문회하고 증인, 참고인을 보시면 증인은 조희대,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천대엽, 지기현, 오민석, 한덕수 이렇게 증인이고요. 네. 참고인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고요. 한인섭 변호사, 매불쇼 출연자. 그렇습니다. 네. 정규재 언론인 그리고 김선택 교수 이렇게 참고인입니다. 네. 김주옥, 노행남 이 두 분은 현직 판사인데 현직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진짜 직격탄을 날렸던 분들이거든요. 김주옥 과거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글 뭐 한 부분만 잠깐 볼까요? 예, 5월 7일에 김주옥 판사가 직접 올린 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에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요? 매우 상식적이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 자, 그리고요. 노행남 판사. 역시 노행남 판사도 5월 7일에 이 글을 올렸는데요. 제목이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굉장히 셉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전국 법관 대표 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 공개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네. 정말 상식적이야.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와, 미친다 진짜. 네. 그렇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9월 30일에 조희대 청문회를 하면 이날이 삼권 분립 사망일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야. 그냥 제도 안에 있는 거야. 네. 근데 무슨 실제 삼권 분립 사망일은 언제였냐? 2021년 4월이었어요.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힘으로 막아서고 했던 게 국민의힘이야. 맞아요. 그거는 제도가 아니야. 그때 그 장면 함께 보시죠. 국민들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서운 것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도록 누가 있다고 한다. 사퇴하라! 뒤져라! 야, 지금 난리야 물리력으로. 와. 이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했던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짓을 한 겁니다. 폭력이죠. 폭력이죠. 다음 네. 주 화요일 날은 나올까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아마도 내일이죠. 정부조직법 국회에서 네, 통과가 되면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정부조직법. 있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는 건데 아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음. 상권 분립이고 이재명 정부 출범했는데 별로 그래도 도와준 건 없는데 내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조직법이 의결되는 국무회의가 좀 언론에 집중적으로 네. 받을 수 있도록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겠죠. 안 나오겠죠. 아이고야. 안 나오겠죠. 이제 하나하나 분절해서 여쭤보면 1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5월 1일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때 그건- 왜 이런 결정을 네. 한 거냐? 예,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혼자 했겠느냐에 그렇습니다. 대한 이제 약간 꼬꼬무 같은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렇습니다. 의구심들이 예. 있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결정을 대법원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겠는가? 네. 예, 왜냐하면 대선을 흔드는 그렇습니다. 대선 결정이잖아요. 개입이거든요. 대선 개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혼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누구와 상의를 누군가와는 상의를 했을 것이다. 네. 이런 대법원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상의를 했을 것이다와 관련된 그때도 의구심이 있었고 그래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건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회동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네, 수사가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예.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대법관들도 어쨌든 이 과정에 동참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느 날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안을 일종의 던졌을 때 이런 그렇죠. 것들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법관들이 갑자기 이게 이제 소집돼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을 통보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논의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음흠. 하는 것은 최소한 있었지 않았겠냐라고 네. 한다면 그때 대법관들의 의사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었는가?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이 없이 만약에 원래는 뭐 그 소부 네. 회부를 하고 4월 22일 오전 10시에 네. 소부에 회부를 했다가 2시간 만에 갑자기 2시간 만에 전압으로 올렸죠. 전압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전압으로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전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대법관들이 아니 이게 왜 갑자기 그렇습니다. 전압으로 옵니까? 이게 예. 절차적으로 예. 맞지 소부에서 않습니까? 해보고 소부가 해봤는데 이게 뭐가 안 맞고 뭐 이렇게 네. 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예. 회피가 점점 생기고 예. 했을 때 그러면 전압으로 한다든지 해야 음. 되는데 이게 너무 이례적인 사항들이 연속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례적인 게 한 번이면 이례적일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연속되면 그것은 의심을 살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은 이런 이례성이 반복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인가? 그렇죠. 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 궁금한 것이죠.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문회가 어차피 잡히긴 했습니다. 네. 30날 잡히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한 소명은 좀 될 필요가 있다. 네. 대법원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나와서 대법관들 또는 예. 법원 행정처장이든 예. 뭐 법원 행정처장도 그 과정에서 예. 다 어느 정도 결국은 법원 행정처장이 그 사무 관련한 것들은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있지 않았겠나 싶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 네, 설명할 네. 것은 설명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네. 그냥 우리가 하는 결정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이해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건 맞지 않다. 그쵸. 사법부가 무슨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이뭐 무슨 우주에 존재하는 예. 기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예,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만 하는 사법부입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그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라도 그 과정에 있었던 의구심들을 해소해 줄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청문회를 하기 전에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 보죠. 예. 그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오면서 또 다른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과연 할 수 있느냐가 자꾸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게 엄청난 게 아니고 유권자의 투표 권한, 그 알량한 대선 국회의원 선거 딱 2번이잖아. 우리가 하는 게 그렇죠. 지자체 그렇죠. 선거까지 3번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투표권을 박탈해버린 거야. 선거권을 박탈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박탈해버린 거야.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권이 우리 헌법 116조에 나와요.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네.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조이대를 옹호하는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 야 민주당이 그러면 결론 나기 전에 왜 그거 시비 안 걸고 결론 나오고 불리해지니까 왜 이제 와서 시비 거냐. 그러니까 조이대의 행동은 문제 삼을 수 없다. 또 이런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근데 제가 이 말만 드리고 싶어요. 아니 민주당 우리가 민주당원이에요. 아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야지. 그렇지. 민주당이 주장하면은 그러니까 주장 안 했으면은 그거 문제 못 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무슨 문제 삼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접근법은 정말
좀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본인들이 그렇게 접근해 왔으니까. 네, 저는요. 윤석열한테 이익이 되면은 그런 식이었거든. 늘.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저는 화인 맞았다고 보는 게 아, 아니 보통 우리가 사법부, 검찰 포함해서 정치에 영향 미친다 해서 우리가 선거 때는요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 심지어 이준석내는 뭐라 그랬습니까?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전당대회 기간 피해서 들어와도 그 난리들을 쳤어요. 그렇지. 근데 하물며 이거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대선 앞두고 했고 심지어 졸속으로 했고 더 그쵸.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날 기일을 잡았다가 그 직접 송달하고 난리를 치다가 고등법원에서 국민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맞아요. 법원에서 추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상 조이대의 사법 내란을 고등법원에서 막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정치인들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압수수색도 전당대회 뒤에 들어와도 난리치는 사람들이 요것만큼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궤변을 합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면.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직위원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룸살롱 얘기 안 했고 구속취소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조이대 얘기만 놓고 해도 아까 그 한국일보처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이대의 행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이건 나와서 소상하게 본인이 해명을 하고 해명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그 직에서 내려와라. 전 이 얘기고 하나만 제가 오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법사위에서 9월 30일 날 지금 청문회 형태로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좀 이견이 일부 있다고는 하던데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좀 나서 주셔가지고 이거는 국정조사 차원에서 해야 된다. 청문회랑 국정조사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좀 전략적으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게 예.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있어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형식과 틀에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청문회처럼 했다가 어떤 진실 규명도 안 되고 조이들은 무조건 뭐 이제 부정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진실 규명도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아니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능멸하거나 조롱했어 라는 형태로 가버리면 그럴 우려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이 그래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말 중에라도 정치적으로 사법부와 야 니들이 우리가 전체 국민이 원하는 게 뭐야?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잖아. 정확하게 그겁니다. 예,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건데 조이대하고 직위원을 국민의 한 60% 정도가 못 믿겠다는 거잖아.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니들 행위 때문에 그런 거면 니들은 완전히 빠지든지 그런 선언을 하든지 최소한의 양심.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뭔가 행동을 보여야 되거든. 근데 그런 그게 물밑 그런 물밑 행동을 네. 국회와 이렇게 좀 조율을 해가면서 서로가 어떤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아 내란 재판은 이제 공정하게 하겠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먼저 저지른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건강 챙기며 갈수록 몸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내란 속의 윤석열. 갑자기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선언을 해 정치계가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 이날 보석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여 본인의 힘듦을 하소연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은 보석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은 안 나가는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스스로 나가겠다. 네, 오, 이렇게 나가겠다고 또 어제 밝혔죠? 공지를 했어요. 네. 처음엔 저희는 특검 공지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26일에 있는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나갈 거야. 첫 기일이니까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날 사실상 그 보석 재판 있잖아요. 그곳 보석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 보석 되겠어요? 안 되겠죠? 보석은 안 되겠는데 어쨌든 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가야 하는지를 본인이 표정과 온몸으로 절절하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프면은 기본적으로 살이 빠져야 돼요. 아. 왜냐면 아프면은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네. 몸이 힘들잖아요. 그럼 살이 빠지는데 살이 안 빠지면은 아프다고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아 재판부에서 올 때? 그렇죠. 네. 그냥 계속 아프다고 이러고 있어도 네. 그 몸무게가 안 빠지면은 아, 이거 또 뭐 전문의의 또 진단 같은 게 당연히 이제 첨부가 돼야 되겠죠. 아프다고 뭐 말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고혈압 당뇨는 그 나이 땐 다 있으신 것 같고. 아, 그냥 고혈압 당뇨는 안 해주겠지. 네. 여튼
요 재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아무래도 보석을 호소하러 나가는 것 같다.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런 짓을 할까요? 염치는 원래 별로 없었고요. 더 없어진 것 같아요. 더 없어졌어요. 화가 나요 진짜.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10번 연속인가 안 나갔는데 네. 보석을 신청하는 이유가 주 4회 재판을 나가야 되니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보석을 해달라고 듣는 순간 아, 죄송한데 미친놈인가?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재판을 안 나가면서 네. 재판을 더 잘 준비하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보석이 되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다 뛰쳐나갈 것 같아요. 같이 갑시다. 네. 거기 가서 방송해요 우리. 지금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거기도 일종의 이제 대선 이후에 쿠데타 하다가 걸려가지고 네. 27년형 받았거든요. 네. 거기 지금 하원에서 네. 브라질 하원에서 사면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전국의 국민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 그래요? 예, 폭동 일어나는 거의 그 직전이에요. 우리나라가 부라질처럼 됩니다. 진짜 이거 보석돼서 풀려나면. 윤석열 씨의 주장이 참 웃긴 게 자기 풀어주면은 내란 특검 소환에 조사에 응하는 것도 한번 논의해보고 고려해보겠다. 생각해보고 한번 검토해볼게요 이거잖아요. 큰 벼슬이야. 무슨 피의자가 큰 벼슬이에요. 아찔해요 진짜. 예. 자, 근데 일단 뭐 내일 나오고 네? 26일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보석이 기각되면 안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또 안 나올 또 안 걸로, 나오겠죠, 네, 뭐. 보입니다. 틀어박혀서. 네. 이렇게 조이대가 뒤에서 봐주는 것 같이 하니까 그리고 직위원이 저렇게 세워라 내워라 재판을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안 나와도 버텨도 그냥 놔두니까 윤석열 그냥 구치소에 처박혀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신청을 했어요. 풀어달라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자가 지금 10차례 넘게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보석 신문을 하는 그날 또 재판이 하나 있거든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죠. 그러니까 신문 때문에 나오는 놈이 또 핑계는 이날 이건 또 뭐 내란 재판은 아니고 다른 재판인데 첫 번째 기일이니까 이거는 출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자 아닙니까? 정말 수치심이란 건 1도 없고 졸렬하고 소인배의 극단과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보석을 신청하면 판사가 그 보석의 이 인용률도 너무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석 인용해 주는 건 정말 원래 법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1심 뭐 이 재판 6개월 안에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 2개월씩 2번 갱신해서 6개월 안에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니까 그때 그냥 임박해가지고 조건 달아가지고 그냥 풀어주면 찝찝하니까 법원도 그때 아니면 거의 실무에서 풀어주지 않아요. 무죄를 쓰는데도 풀어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봤을 때. 그러니까 별도로 기일을 잡지 않아요.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재판할 때 거기에 얹어서 그냥 보석 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구두로 물으면서 그걸 그냥 보석신문 기일이라고 칭해요. 예. 그냥 원래 공판기일이랑 같이 얹어서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보석신문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나 좀 풀어줘. 무슨 첫 기일이라서 나옵니까? 그러면 아니 내란이랑 특수공무집행방해 그건 불법이라면서요. 영장 받아가지고 그때 관저로 가서 집행하려고 했던 건 본인이 불법의 3배수라고 얘기까지 해놓고 그럼 내란이랑 왜 다릅니까? 왜 여기는 출석하고 여기는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10번 이상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그 문제의식과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유죄 인정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완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판사님 봐주세요. 저 지금 눈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뭐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재판 잘 받을게요. 변호인 의견서를 보더라도 주거지 제한을 명하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습니다. 아니요. 성실히 출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갖 재판에 온갖 수사에 나가지 않으면서 아니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에 나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판사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궤변 중에 궤변 졸렬한 행태를 지금도 하는 거죠. 지금 건강 때문에 뭐 보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건강검진 해보면 아마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맨날 술 처먹고 그럴 때 비해서 건강이 더 좋아진 걸로 나올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간 수치나 뭐 이런 거 훨씬 더 좋아졌을 걸로 보여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데 이런 거 굳이 보석 신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피고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또 우리가 뺏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신청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적인 그 형식 절차만 지켜서 이런 건 빠르게 그냥 기각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걸 가지고서 뭐 논란을 더
끌 필요가 없고 논란을 끌어봤자 윤석열 피고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